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6년 첫 시험이죠. 1월 10일에 치러진 CAT 2급 이번 달은 2교시 문제를 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1교시 문제를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 형태는 똑같아요. 이제 1교시 문제를 풀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일단은 2교시에 대한 이제 제가 시험 결과에 대한 양상을 잘 몰라요. 저한테 자료 주시는 강사님 학생들이 늘상 그렇지만 1교시 보는 학생이 좀 많고 2교시 보는 학생이 좀 적거나 없고 2교시는 근래에는 거의 그분 제자분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샘플링 수도 적고 있다고 해도 샘플링 수도 적고 해서 어떤 양상을 보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렇고 뭐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고 이제 방향만 틀리니까 기본적인 양상 자체는 좀 같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치수가 약간 틀려지면서 약간 좀 아리까지 해지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럼 매달 그냥 1교시를 풀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문제 두 개를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1교시에서 제가 좀 봤던 양상은 이 문제에서 솔직히 말하면 많이 1교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틀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요 부분 요거 저거를 그러니까 홀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저기다 홀을 그리시는 분들은 지금 캐드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죠. 반지름 치수를 할 때 저 치수 보조서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저기다 홀을 그린 거. 그것도 감점이냐? 예, 감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실무에서 상관없다. 뭐 어쨌든 저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이 내가 치수 보조선을 직접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CAT 2급 시험에서 치수가 분해돼 있는 거. 즉 여기 있는 요선 따로 여러분들이 X를 분해하면 다 따로따로 화살표 따로 그것도 감점하잖아요. 치수가 분해됐다고 해서. 예. 그러면은 그 논리에 따르면 그것도 감점하면 안 되는데 왜 감점하느냐. 당연히 잘못됐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림만 똑같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보는 거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관리라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는 나 캐드 기능 제대로 아는 거 힘들어. 그냥 모양만 똑같이 나오면 다 맞는 걸로 인정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실력이 부족한 거를 그냥 넘겨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분명히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저 부분을 선으로 홀을 그려주면은 치수가 분해됐다고 아마 그렇게 감점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부분이, 갑자기 설명을 하려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요 선하고 요 선. 이게 이제, 지금 눈으로 봐도 그 두 선의 위치가 차이가 잘 안 보이죠? 근데 저 두 선이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선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 선은 맞고, 한 선의 위치가 이 선의 위치하고 같은 위치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그 1교시 거 시점했을 때 한 90% 정도는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불합격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주신 선생님,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이번엔 그 선생님 기분이 좋아요. 80%가 합격이 났습니다. 80% 넘게. 정확하게 80%에서 딱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으세요. 이번 문제 상당히 형상적으로도 쉽고, 간단해가지고, 그렇게 틀릴 부분, 그러니까 감점 포인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감점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즉, 이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인데, 얘는 좀 점수가 클 거고, 얘는 점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거 두 개 틀린다고 해서 저 두 개로 뭐 불합격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교시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하나 또 많이 틀린 데가 뭐냐면,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틀리면서 뭐가 틀리냐면 여기 있는 요 선. 요게 틀립니다. 이게, 여기 있는 요 숨은 선이 얘거든요, 얘인데, 이 포인트도 좀 위치가 비슷하죠. 근데
적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아닌데 포인트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하면은 몇몇 강사분들이 그럴 겁니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수문선하고 외양선이 교차하는 데는 포인트로 보지 말라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이 얘기 할 텐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수문선하고 외양선이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인트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형상적으로 지금 이 선하고 이 수문선하고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인데 결국 여기 있는 요거는 요 뒤쪽에 있는 원이잖아요. 뒤쪽. 요 27일 두께를 가지는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선은 어디냐면 여기 요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요쪽에 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평면도 상에서 보면은 전혀 만나질 않죠.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 형상적으로 만나지가 않으니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를 잘못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수문선을 잘못 그리는 경우가 저것도 한 50% 넘게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3개나 틀렸잖아요. 근데 그 3개 가지고는 감점이 불합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KPC에 공개돼 있는 그 배점 기준으로 하면은 선 위치 틀린 게 8점이잖아요. 그럼 위치 틀린 거 이제 요거 하나 2개잖아요. 그러면 16점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거는 몇 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 2점 할 거예요. 1, 2점. 1, 2점 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 1, 8점. 많이 감점해야 뭐 20점이겠다. 다른 거 이제 다 잘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 시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험 문제 구성은 다 좋단 말이에요. 이거 참 좋은 시험 문제 구성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요선과 요선 저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못해도 3개 아니면 4개 좀 많이 하면 5, 6개를 하면은 정확하게 형상을 이해하고 그리는 사람과 아니면 선의 개수를 세가지고 그리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시험에서. 왜냐면 선의 개수를 세가지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아리까리한 포인트에서 헷갈릴 거란 말이야. 형상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안 헷갈릴 거고 아무리 저게 지근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거를 개수를 이런 애매모호한 포인트를 개수를 늘려놓으면 베껴 그리고 있는 애들은 다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야. 거의 90% 이상 솎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솔직히 시험 문제를 구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못 하진 않을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학생분들을 채점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 부분 틀린 사람이 한 90% 된다고. 90% 가까이 된다고. 합격하는 사람 중에. 합격자랑 불합격자랑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합격자가 지금 대략 80% 나왔다고 했으니까 못해도 그 80% 중에 90%는 불합격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왜? 베껴을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저한테 잘해주시는 그 강사님 베껴 그리는 거 가르치세요. 네. 투상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그거 지적하면 그분도 인정해요. 자기는 상관없다. 자기는 자격증 합격만 시키면 된다. 늘상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나한테 실무를 제대로 된 도면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온 학생들이 아니다.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 단기간에. 그렇게 하고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격증 시험에 걸러내줘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못하는 이유가, 이 자격증이,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KPC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기를 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의제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얘네들이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줄 생각이 1도 없어요. KPC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 합격률 떨어뜨려? 높은 합격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격시험 운영회사가
학생들을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불합격을 놔가지고 2번, 3번 시험 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그냥 본인이 떨어진 게 너무나 분통이 터지니까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유롭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정말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웬만큼 실력 안 좋은 애들은 다 합격할 수 있게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출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내 실력 심각하게 안 좋다. 내가 심각한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시험에다가 굳이 민원 넣고 이의제기 성적 나 불합격 났다고 이의제기하고 괜히 그러지 마라.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그럴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세요. 그렇다. 어쨌든 그렇다. 자, 이번 문제 형상 보면은 형상 2개예요. 이게 딱 지금 여기 보면 우측문제에 딱 보이는데 일단 이제 요 형상 하나. 요게 요 전체 길이 다 온 거죠. 다 와서 여기가 경사를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선 이제 이렇게죠. 사각형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거는 정면도에서 또 보이는데 요거 요렇게 와야 될 거예요. 요거 이거 합쳐진 거예요. 2개 딱.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얘랑 동심으로 원이 하나 더 있고 46짜리 원이 하나 더 있고 그게 요 27이라는 두께로 한 번 더 퍼져 있다.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게 다 끝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그려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템플릿 쪽 와서 이제 CAT 2급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제공을 안 하죠. CAT 1급은 템플릿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도면 수정이 있으니까. 기존에 작성된 도면 수정하는 게 있으니까. 모델링된 걸 수정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2급은 제공을 안 하고 있는데 요 템플릿 없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기 한국 ATC 센터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게 KPC 시험인데 왜 ATC 센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ATC 센터에서 운영하던 시험이 KPC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간 거기 때문에 ATC 센터도 거기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거기에 보면 네이버 카페 가보면은 이 CAT 2급 연습용 템플릿이라는 CAD 파일을 하나, DWG 파일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걸 다운받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템플릿 다운받아도 여기 이제 이렇게 안내문구 적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제 시험 보실 때 저 안내문구를 그냥 지우지 않고 내비두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이제 막 뭐라고 설명 써 있어요. 확인사항 써 있고 어떻게 해라라고 써 있는데 그거 안 읽고 그냥 이거 살려두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여기 있는 설명을 읽으면 이거를 냅둘 리가 없어요. 왜 거기 이거 지우고 시작하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거 안 지운 것도 감점입니다. 근데 저거 안 지운 게 감점이 작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가장 큰 감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감점을 당하니까 반드시 지우고 시작해라. 근데 이제 그 한국 ATC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에는 요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안 하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는데 그거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구 있는 건 선택하고 델리트 지우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 해가지고 환경 설정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안 할게요. 아니 할까? 올해 처음 문제니까 할까요? 오랫동안 안 했던 건데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할 때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CAD 열어가지고 CAD에 있는 새 작업창에서 작업해가지고 가면은 그거 실격입니다. 감점이 아니라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그 템플릿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템플릿 다운로드 받고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으면 게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데 그거 좀 쉽게 쓰려면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거 잘 기억했다가 다운로드 폴더 안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은 템플릿 파일 이름에 본인 수험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감독관한테 손들고 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어떻게 조치하세요라고 안내할 거예요. 그 조치대로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조치하지 마세요. 그 템플릿 파일명에 본인 수험번 없다고 임의대로 조치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한테 손들고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임의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그 파일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임의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파일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출 버튼 하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본인 책임입니다. 감독관한테 조치를 받으세요. 감독관한테 조치 받았는데 파일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알아서 합니다. 예, 본인 책임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감독관 확인하에 하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나 컴퓨터 잘해. 그래서 막 하다가 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컴퓨터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까 네가 멋대로 했잖아. 네 책임이지.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반드시 감독관 뭔가 좀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감독관한테 손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라. 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 이제 그 템플릿 파일 열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환경 설정 먼저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OP. 해서 엔터. 쳐줍니다. 예. 옵션즈 해가지고,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떴네요. 좀 늦게 떴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항 다 짚진 않을 거고, 시험 때 꼭 필요한 사항만 짚을 겁니다. 일단은, 화면 표시, 파일 있고, 화면 표시 있는데, 화면 표시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색상 탭이 있죠.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2D 모양 공간이 선택된 거 확인하고, 균일한 배경이 선택된 거 확인하고, 색상이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는지. 물론 이제 요건 감점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 안 바꾸셔도 돼요. 안 바꾸셔도 되는데, 검은색으로 놓는 게 가장 여러분들 그 대비가 강해가지고 선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캐드 제가 매번 새 버전 나올 때마다 이제 초기 세팅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캐드에 설정되어 있는 색상은 약간 흐리멍텅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뿌예요. 뿌옇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걔는 왜 그렇게 굳이 손을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이 뿌옇게 보이는 방법을 씁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좀 강하거나, 뭐 색상이 선명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강하면, 우리 눈에는 솔직히 말하면 피로도가 심해요. 여러분들 모니터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니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모니터에서 그 색상을 가진 빛이 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 눈에 피로도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강한 빛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캐드는 처음 깔았을 때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호하면서 약간 흐리멍텅한 색상을 쓰는 거죠. 캐드 배경 화면이 검은색인 거, 저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를 생각을 하면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종이랑 똑같이 그리려면 우리 흰색으로 그려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배경 자체가 흰색이면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왜냐면 검은색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빛을 가지고 색상을 표현하면 검은색이라는 거는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다 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은색이니까. 빛을 다 꺼버리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흰색이라는 건 모든 빛을, 모니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빛을 가장 세게, 강하게 내뿜어야지 흰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흰색을 안 쓰는 거예요. 만약 배경이 흰색이면 화면 전체가 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색상을 일반 종이에서 하는 거에서 반전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들만 밝은 색을 써가지고 이렇게 국부적으로만 밝은 빛을 발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빛을 발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시력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시는 권장하고, 그 다음에 시트 배치, 균일한 배경, 요거 마찬가지 시트 배치를 한번 클릭해줘야겠죠. 시트 및 배치를 클릭해주고 균일한 배경 검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마찬가지 이것도 감점은 아닙니다.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및 닫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연습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저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강사님들이 해요. 하는데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쓰던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고사장에서는 갑자기 캐드를 새로 깔았을 수도 있어. 새로 깔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색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2D 모형은 균일한 배경 얘는 약간 흐리멍텅한 색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배치는 균일한 배경이 흰색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배치 들어가면 흰색 화면이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시험 못 보시는 분들 계신데, 당황하시지 말고 옵션을 바꿔주면 되는구나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감독관님한테도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제가 시험 볼 때 실제 경험한 건데, 이제 배치 탭을 딱 눌렀어요. 딱 눌렀는데 흰색이 딱 뜬 거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캐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손을 딱 들고 감독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캐드가 이상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감독관이 그걸 보고 뭐 어떻게, 캐드가 진짜 이상했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직접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시는 거네요?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난 모르는 건데? 이거 캐드가 이상한데? 내가 학원에서 캐드 열었을 때는 이게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열이 받아가지고 감독관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로 싸움 나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생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된 게,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감독관은 기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캐드에 버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식한 건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자체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덤탱이 씌우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죠. 제발 그런 무식한 행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감독관님 제가 그거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맞는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자기 떨구려고 일부러 그런다. 이거 너 뒷불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 딱 하나예요. 너 가르친 사람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걸 왜 여기서 따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는데 이거를 그리는 것만 알면은 나는 된다. 나는 이 시험에서 나 이거 그리는 것만 평가받으려고 왔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저걸 그리기 위해서 캐드를 준비하고 캐드를 세팅하고 이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나는 도면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도면 그리는 것만 알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회사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누가 해? 내가 해. 근데 내 컴퓨터도 만질 줄 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캐드 배우러 왔는데 전 컴퓨터 하나도 몰라요. 쉬프트키 누르니까 쉬프트키가 뭐예요? 이러면은 캐드 배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할 자격이 안 된다고. 최소한 컴퓨터에 컴퓨터 고장 나면 AS 센터에 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고치진 못해도 최소한 AS 센터는 보내야지.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지. 키보드에 쉬프트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캐드를 배울 게 아니라 일단 캐드를 돌리는 컴퓨터를 배워야지. 요새 강사님들한테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새 캐드 강사님, 그러니까 일반 강사님, 캐드 강사님들한테 캐드 강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제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학생들 이런 거 해야죠. 딱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손을 딱 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강사님이 손을 딱 들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학생들한테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새 학생들이요, 컴퓨터를 몰라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럼 그 학생한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학생들을 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컴퓨터 몰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요구하면은 그거 하려면 컴퓨터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따라할 수 있게 초등학생이 봐도 따라할 수 있게 매뉴얼을 작성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냐? 아니죠. 저는 실제로 제가 강사할 때 전 내쫓았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이거를 막 보고 그냥 순서대로 탁탁탁 누르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그 학생 나가세요. 전 나가세요. 당신은 이거 배울 자격이 안 돼. 나가세요.
자, 요새 이제 AI가 활성화가 됐잖아요. AI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AI 전문가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경량화다. 경량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지식을 좀 많이 습득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몰라도 된다. 왜? AI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전체적인 직업의 트렌드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 몰라도 AI가 해준다? 근데 AI가 해줬을 때 특히나 이런 기술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를 좀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정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인터넷에 퍼져 있는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AI가 그 인터넷상에 있는 지식들이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알려주느냐? 그게 아니라 틀린 거를 취합을 해서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AI로 좀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최소한 그 AI를 쓰는 사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잘못된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 AI 전문가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얘는 웬 개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쪽 캐드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AI가 자동으로 이제 캐드도 도입이 돼서 자동으로 뭔가를 작성을 해주고 뭐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아직까진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캐드도 AI라는 거는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흐름은 가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되게 길어지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라. 그래서 요거 세팅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배치 요소. 배치 요소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배치 및 모형태 표시는 켜져 있어야 돼요.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캐드 처음 깔려 있으면 이거 켜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켜져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한 3개인가 켜져 있고 마지막 거 안 켜져 있나 그럴 거. 어쨌든 이제 켜져 있는데 그게 켜져 있으면 만약에 다 꺼주고 이걸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배치 가면 또 배치에서 이상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 또 손들고 캐드가 이상해요. 도대체 이 학원 캐드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거 심한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연습했던 버전하고 버전이 되니까 캐드 버전이 달라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나서 이 옵션에 대한 건 캐드 버전을 막론하고 다 똑같았어요. 본인이 모르는 건데 본인이 쓰던 캐드 버전하고 달라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캐드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 캐드라는 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고 그걸 내가 못하는 건데 그걸 이제 자꾸 버그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예. 그런 좀 이상한 생각 갖지 마세요. 감독관이 아무리 못해도 감독관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감독관이 이거 가서 이건 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은 한수 써서 그래요 지금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잖아. 그거 안 알려주면 그거 안 알려주면 내가 지금 시험을 못 보는데 왜 안 알려? 그 알려줄 내용이 시험 문제 푸는 내용이니까는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라고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안 알려주는데 뭔 소리를 하는겨? 당신이 시험을 지금 못 보겠는 건 당신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와서 못 보는 거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왔으니까 나한테 답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시험 보는데. 그런 억지를 좀 제발 좀 웅신행들은 부리지 마요. 어쨌든 그렇다 해서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저 환경 설정하고 저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분은 뭐예요? 도면 그리는 일 하지 말아야지. 결론은 그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옵션에 되게 많은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이 옵션에 많은 걸 다 설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가지만 설명을 했죠. 즉 내가 도면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캐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이라든가 모든 기능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내가 써야 하는데 관여되어 있는 옵션이라든가 원리라든가 기능들은 다 알아야 돼.
근데 본인이 지금 작업하다 맡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일할 때 필요한 기능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배치 요소 요거 하나 첫 번째 거 남겨놓고 나머지 꺼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열기 및 저장에서 탭 눌러주고 여기서 자동 저장. 체크돼 있는지 확인하고 5분 간격으로 저장으로 바꿔주세요. 기본은 10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고사장 가면 5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고사장도 학원이잖아. 거기서 연습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컴퓨터 기존에 썼던 분들이 이거 5분으로 한번 바꿔놓으면 똑같이 5분으로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감점 사항은 아닙니다. 요거 안 됐다고 감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다. 왜? 5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이 돼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컴퓨터가 다운됐을 때, 5분 전에 거를, 아무리 오래됐어도 5분 전에 거는, 살릴 수 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수많은 옵션들 중에 설명드린 게 뭐예요? 딱 3개예요. 색상 바꾸는 거, 배치 요소, 세팅하는 거, 그다음 열기 및 저장에 자동 저장. 이것 중에 3개 알려줬는데 이것조차도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떨어지는 게 맞죠. 그분은. 뭐가 억울한 듯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억울한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늘상 하던 컨텐츠로 돌아가 있죠. 도면층, LA. 자, 엔터. 도면층도 만들어야 되고. 자, 0번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외형선, 엔터, 엔터. 자, 중근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중심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 엔터. 아이고. 엔터가 2번 안 쳐졌네. 가상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치수, 엔터, 엔터, 문자, 엔터, 엔터, 뷰포트. 자, 저는 오타를 잘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도면층 하나가 추가로 만들어졌네요. 자, 이건 델리트.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예. 간혹 가다가 도면층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그걸 냅두고 그냥 자기 필요한 도면층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불필요한 도면층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걸로 감점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 없는 도면층.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치수 도면층을,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수로 치수 선 도면층이라고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게 뭔 차이야? 저건 봐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봐주지 않아요. 제가 도면층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던 도면층의 명칭이 어긋나면 나중에 도면을 합치는데 문제가 생겨요. 같이 일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저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오타, 한 글자라도 오타가 나면 안 돼요. 모음이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자음이 오타가 나서도 안 돼요. 알파벳 한 단어가 오타가 나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다른 도면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면 도면층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점을 하는 거고. 어쨌든 치수인데 치수선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저거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면 감점이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막 이렇게 하다가 치수가 아니라 치수선이지 이렇게 인지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얘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엔터를 치고 그냥 치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다 만들었지?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불필요한 도면층이 남은 거예요. 자, 요거는 감점이에요. 감점을 피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감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한 거 더 얘기할게요. 치수하고 치수는 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치수할 때는 얘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거는 나중에 할 때 얘를 씁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치수가 다 치수선 도면층에 있겠죠? 그럼 모든 치수가 다 치수선 도면층에 있다고 해서 치수의 도면층에 관련된 최대 감점이 매겨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엄청 커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혹시나 내가 이름을 잘못 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드시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을 변경하셔야지. 그냥 기존 거 냅두고 하나를 더 만든다. 이거는 잘못된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도면층이 다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문자 순서 제가 처음에 작성할 때 외형서부터 작성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도면층 관리자는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가나다 순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재정렬 합니다. 재정렬 하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도면층 만들 때 순서 제가 항상 뭐 외형선 만들고 그다음에 승문선 만들고 그다음에 중심선 만들고 그다음에 가상선 만들고 그다음에 치수 만들고 그다음에 문자 만들고 마지막에 뷰포트 만들고 이렇게 제가 항상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 질문이 선생님 그 순서를 외워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제가 이제 외우고 있는 순서가 선의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쭉쭉쭉 가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제 도면에서는 선의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우선순위대로 제가 외워요. 가장 위가 외형선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수문선이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가상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석에 관련된 거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는 이제 아예 이제 그냥 이건 환경적인 거니까 별도의 거. 그래서 그렇게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간혹가다 저 영상 보면은 순서 바꿔서 작성할 때 있어요. 간혹가다 순서 잠깐 헷갈려가지고 예,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도 어쨌든 그렇고 가상선 이제 제일 위에 올라왔으니까 예, 여기 색상 딱 클릭해서 가상선은 6번 선홍색이죠. 예, 그 다음에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외형선은 3번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상선의 컨티뉴어스 눌러서 자 여기서 로드 버튼 눌러서 로드 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아무데나 클릭하고 한영전을 해서 자 처음에는 이제 C 그러면 센터가 선택됐고 자 밑으로 한 번, 두 번 내려오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는 건 이전에 위에서 선택한 센터가 선택 취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팬텀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눌러서 팬텀 해서 지금 보면 센터, 그 다음에 히든, 팬텀 3개를 동시에 선택한 거예요. 예. 자, 그래 놓고 확인 눌러주면 3개가 동시에 등록되고 지금은 가상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팬텀 선택하고 확인하고 나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는 컨티뉴어스 그대로고 뷰포트 그대로고 수문선 예, 여기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외형선 컨티뉴어스 그대로고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뭐 히든 투, 센터 투, 뭐 팬텀 투 안 돼요. 예. 분명히 시험에 제공되고 있는 그 문제에 이 표가 주어져 있어요. 도면층의 명칭은 뭐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고, 선 종류는 뭡니다. 그거랑 똑같이 만드셔야지. 거기에서 단 1도 틀리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건 감점이에요. 늘상 계속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이거 좀 하나 틀릴 수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너무한 도면에는 티도 안 나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도면에서 티 안 나지만 이거는 도면층을 사용을 할 때는 같이 일하는 거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좀 편하게 해줘, 나를 좀 봐줘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엄격하게 업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뭐라도 하나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절대 봐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는 외형선이니까 외형선을 더블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요 외형선 앞에 오게 현재 도면층이 외형선이 되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X 누르고 나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일단 X 라인으로 자, 화면 빈 곳 아무데나 한 군데 클릭을 하고 자, 지금 직교 꺼져 있네요. F8 눌러서 직교를 크고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 제가 항상 X라인으로 했었는데 레이로 할까요? 레이로 갑자기 레이로 해보고 싶어요. 자, 찍고 자, F8 눌러서 직교 키고 자, 수평 수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이 정면도의 가장 이쪽 코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긴 트림할 필요 없겠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치수, 좌우 폭이 140, 지금 저 멀리서 봐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땐 146 같아 보이는데, 요렇게 나와서 저게 146이냐, 148이냐 잘 안 보이면은, 반드시 확대를 하세요. 확대해서 확인하십시오. 146이네요.
6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래 들어서 이게 146을 5로 보는 경우, 아니면 5를 6으로 보는 경우, 아니면 6을 8로 보는 경우, 8을 6으로 보는 경우, 이 실수가 되게 많대요. 근래 들어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치수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요 치수가 틀려버리잖아요. 이게 148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수 하나 틀리는 것 때문에 틀리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3개 깔고 가죠. 위치 틀리는 게. 왜냐면 거리는 똑같을 테니까. 이게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치수 확인은 진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옵셋 146 해서 자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한 번, 두 번. 그래서 저는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를 정면도 좌우 폭 정도로 이렇게 싹 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는 105네요. 옵셋 105 여기서 땅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냐? 요 높이 주면 되겠네요. 옵셋 102 해가지고 자 이 밑에 거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한 번, 두 번. 예. 저는 이제 정면도와 평면도 사이는 정면도의 높이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 높이하고 그다음에 여기 좌우폭은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적절하게 잘 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나중에 배치할 때 내가 요 선들이 다른 뷰포트로 삐져나가거나 그럴 일이 발생하는 게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가까울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걱정된다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로 하거든요. 이렇게 널찌감치 벌리거든요. 물론 저런다고 해서 감점되지 않아요. 감점되지 않는데 저는 제 학생들이 저렇게 작업하면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대처를 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셔야지 나중에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거 나중에 도면 그릴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확대하고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 효율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왜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을 채택해요? 시험에서 내가 맞닥뜨리지 않고 싶은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소 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도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캐드를 잘 쓰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편한 상태가 걸려도 나는 그걸 다 해소할 수 있어. 아무 걱정 없어. 라고 이런 상태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이런 상황이 오면 난 당황하고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 못해요. 일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 이렇게 하겠다,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피면은 그 학생은 내쫓아요. 다른 학원 가서 다른 강사님한테 배우세요. 나한테 배울 때 이렇게 작업할 거면 나 학원 하지 말라고. 네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어떤 불편한 상황이 와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그걸 피하겠다고 저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한다. 나는 저걸 절대 용납해줄 수 없어. 그게 제가 강사 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고집 필 거예요? 그래요? 나가세요. 가서 환불해달라고 그러세요. 가서 강사님이 환불하고 나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다고 전하세요. 저는 데스크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학생들 많이 내쫓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 데스크에 있는 직원은 뭔 상관이야. 돈만 받으면 돼. 그 사람들 선생님 걔네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출 필요가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선생님 왜 신경 쓰세요. 선생님은 그 학생한테 돈만 받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제가 그 학생한테 돈을 받았으면 저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생 친절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왜? 그 학생은 저한테 그거를 원하고 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만 가르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게 전혀 감점 안 돼. 이렇게 해도 감점 안 할 거예요.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이걸 감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걸 거리를 얼마 띄우라는 거 정해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띄우나 저렇게 띄우나 네가 뭔데 뭘 기준으로 감점이야.
그러니까 제가 CAD 시험이 객관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채점관이 딱 봤을 때,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나는 저거 감점하고 싶어. 이거 되게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주관적으로 감점을 하는 게 맞아요. CAD 시험은 진짜 이게 업무에 맞춰서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면 매우 주관적인 시험이 돼야 돼. 채점관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감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뭘로 지적받고 혼나냐면 여러분들의 상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지적받고 혼나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사가 딱 봤을 때 난 이런 식의 도면 전개는 싫은데 되게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걸로 혼나요. 왜냐면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CAD 시험은 진짜 제대로 되려면 매우 주관적이어야 돼. 채점관 주관에 의해서 마음대로 감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CAD 평가예요. 실력 평가.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뭐냐? 대부분 학생들이 이건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왜 당신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토도 달지 마라 제발. KPC에다가. 컨트롤 Z, Z, Z. 자,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다. 자, 그래서 그 뭐예요? 다시 이제 RAY 해가지고, 레이로 해가지고, 자, 여기 교차점 있죠? 교차점 잡고, 각도 몇 도? 45도. 자, 그 다음에, 각도 기호가 제대로 입력 안 됐네요. 각도 다시 45도. 엔터. 자, 이렇게. 땅. 자, 그리고 XL로 할까요? XL로 해야겠죠. 그 레인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XL로 할 거면 그럼 여긴 라인으로 할게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F10 펴서 극좌표 추적이죠. 여기서 딱 만나서 끝나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안 잘라도 되고 여기 안 잘라도 되고. 근데 뭐 그 도끼인 객깅이니까 편하게 X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정리합니다. TR 트림이죠. 트림 엔터. 자, 여기서 요 4개를 가지고 4개를 절단 모서리를 잡고 엔터. 자, 여기서는 요 사이. 그쵸? 여기서는 여기 끝. 자, 그 다음에 T, 엔터. 2021 이후부터는 뭐예요? T, 엔터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절단 모서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0 전 버전들은 어떻게 돼요? T에서 절단 모서리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을 끄고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일부는 저 절단 모서리를 선택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계세요. 왜냐면 엔터 2번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발, 변경하는 게 좋다. 지금 2교시 문제는 모르겠지만, 1교시 문제는 그 엔터 2번 때문에 불필요한 객체 남기는 게 꽤 많이 나와요. 한 30-40% 나왔습니다. 결국 그거에 문제가 되는 건, 엔터 2번 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엔터 2번 치는 거, 트림 학습할 때 엔터 2번 치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엔터.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르고. 네, 마지막으로 T 엔터. 자, 여기서 여기 요 두 손을 절단 모서리를 잡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안 남기는 게 좋다. 자, 컨트롤 Z. 다시 트림. 자, 이제 올해 1월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T 엔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자, 여기서 ESC도 제가 껐어요, 일부러. 이제, 그냥 엔터 2번 치시는 분들을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Z. 자, 트림, 엔터 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떻게 잘라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이럴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고, 그쵸? 요거는 아마 저만 이럴 거예요. 아니면 엔터 2번 치시는 분들은 요거 안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이제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남는데 여기서 이제 강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걸 지웁니다. 지워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수업을 잘못한 건 아니야. 엔터 2번 쓰시는 강사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요 45도 선도 강사님들 대부분 수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다 그리고 나서 요 45도 선 지우라고 강사님들 분명히 다 얘기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요거를 안 지우는 애들이 안 나오느냐? 나와요. 실제로 나옵니다. 안 지우는 애들이 있어요.
안 지워서 요거 불필요한 객체로 요거 감점 당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안 지우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이거 안 지우는 사람 안 나올까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는 애당초 이걸 남기지 않게 수업을 해야 돼요. 트림을 할 때 트림 단계에서 애당초 이게 안 남게 수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실제로 이걸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험 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게 불필요한 객체 1개, 2개, 3개, 4개, 5개예요. 자, 불필요한 객체로 인한 실격이 몇 개예요? 6개예요. KPC 사이트에 공개된 거 보면. 여기서 불필요한 객체 하나 추가되잖아요. 얘는 이거 다 잘 그리고 여기에 불필요한 객체 하나 딱 추가됐다. 그 순간 바로 실격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님들 늘상 얘기하는 게 강사님들이 엔터 2번 쳐가지고 아니 그냥 원하는 형태로대로 자르고 남는 거는 선택해서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학생들이 다 잘 지우냐고. 안 지운다고. 트림의 근본은 잘라서 뒤에 남는 게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제대로 자르는 게 근본인 거예요. 편하게 쓰고 나중에 저걸 내가 조치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라고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 가질 법한 마인드를 강사가 갖고 있어. 그럼 제가 눈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안 된다라는 거죠. 강사는 학생이 불편해해도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제한하느냐? 그걸 제한해야지만 얘가 제대로 된 실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편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되기 위한 길을 불편하더라도 가게 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울게요, 저는. 일단 어쨌든 요걸 남기지 말고 처리를 하셔라, 반드시. 그게 가장 베스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이제 형상 만들었으면 이제 어디부터 그릴까라고 하는데, 이게 형상이, 이제 조그만 애부터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또 큰 놈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딱 처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그려야 됩니다. 요 조그만 형태와 요 큰 형태 두 개를 섞어가면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저 이제 요거부터 잡고, 요 선부터. 요 선 잡기가 이제 요 끝에서부터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고, 각도는 몇 도예요? 63도입니다. 어느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 선을 기준으로 63도.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자, R5.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죠. 선택해서, 자, 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요 점 찍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 선은 남아있어야 되니까 복사 C를 하고, 방향이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겠죠? 그래서 63. 그냥 63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가 그려진 거예요? 지금 이 선이 그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은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요 53을 바로 할 거냐? 이제 그건 바로 할 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25만큼 옵셋이 되죠? 옵셋 25를 보내주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트림,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어떻게, 요렇게 끊기고, T 엔터, 자, 얘에서 엔터, 여기가 이렇게 잘린다. 그쵸? 요 선에서 여기가 잘린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뭐가? 여기서 면이 이렇게 있고, 그쵸? 여기서 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면 두 개가 만났어. 그럼 여기가 뭐? 모서리. 모서리예요. 모서리. 그럼 뭐야? 이 모서리가 여기서 보이겠네? 이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런 선이 있을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알았어요? 아니죠. 그냥 알았죠. 여기에 이 선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 그냥 알았죠. 대부분 강사님들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뭘 잘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 위치에 선이 하나 있어. 그럼 어딘지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기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그려준 순간 여기서 면 이렇게 있고 면 이렇게 있고 모서리 있네. 가서 그 모서리 선이 이제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는 다른 걸 정리하면서 정리가 되겠지. 일단 지금은 뭐야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자른 형상이야. 그러니까 여기 모서리가 있어. 그게 얘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야. 여기에 모서리가 있을 거야. 그게 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보내서 뭐 이 형상 안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려 놓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면하고 또 어느 면, 이면. 그렇죠? 만나서 여기 모서리가 있어. 그럼 얘도 어딘가에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가는 거지. 가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엔터 이제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엔터가 아니라 여기까지다. 요 사이에 선이 있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있을 거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승분선으로 돼 있고 여기서 끝냈다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요게 이제 뭐야? 제일 저 반대편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요 뒤쪽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도 형상을 얘기했는데 형상을 이해하면 딱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딱 알아요 그거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형상이 무슨 형상이다? 이 형상이다. 이 형상이다. 얘가 이제 어떻게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얘가 우측에서 봤을 때 크기가 여기서부터 요 덩어리인데 요 아래쪽까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있을 순 없어. 여기서 이렇게 있는 덩어리 그리고 여기서 봐도 이렇게 더 튀어나온 덩어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걔겠네.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덩어리는 뭐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뭐야? 이 나머지 덩어리의 제일 끝은 어디야? 여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얘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헷갈리는 거지. 얘랑 안 헷갈리는 거지. 대부분 이제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하는 작업 방식 제가 이거 지금 많이 봐서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제 선이 어떤 게 어느 점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이제 치수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선 내려놓고 다음에 이 포인트도 있지 이렇게 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도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도 있지 이렇게 선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단 말이야. 다 내려놓고 나중에 뭐야? 여기서 이제 개수 센다?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센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되게 지근거리죠. 눈으로 딱 봐도 되게 지근거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헷갈리지. 왜냐하면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얘가 살짝 앞에 있는지 얘가 살짝 앞에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야. 순서가. 화면에다 뭐 자 같은 거 대가지고 보면 그거 뭐라 그랬어요? 부정행이라 그랬잖아.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 화면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거 부정행이에요.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 걷잖아요. 이거 부정행이라고. 시험 때 이 짓 하면 부정행이라고. 근데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해? 이거 점 찾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선 짝짝 그으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뭐라 그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러분들은 저걸 똑같이 따라 하시면 부정행이니까 안 돼요. 그럼 설명을 들을 때 그 선을 보고 이해했던 학생이 그걸 찾았던 학생이 시험 때는 그거 없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못 찾아요. 수업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선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저렇게 이 PDF 파일에다가 선을 그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절대 수업할 때. 저 절대 그렇게 수업 안 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항상 이렇게 해요. 자,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여기 모서리 선이 있어. 그러니까 간 거야. 자,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여기 모서리 선이 있어. 그러니까 간 거야. 이게 돼야지 여기서 선 그려서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시험은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 맞냐 이거지 이게. 연초니까 좀 깊게 얘기하자고. 뭐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강사님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수업이 아니에요. 강의가 아니고.
자, 어쨌든 트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려야지. 이 정보들을 계속 여러분들은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저 정보를 분석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이 시험은 나가리야. 아무리 잘 베껴 그래도 나가리야. 물론 시험 자체는 합격을 하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 중에 80%가 합격했고 그 중에 90%는 형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럼 시험은 합격했는데 실무에서는 형상을 이해 못했잖아. 어디다 써먹어 걔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뭘 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형태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요 형태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쪽이 좀 정리가 돼야겠죠. 자, 이쪽이 이제 해주려면 어쨌든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선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알고 있는 포인트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74도를 이 선 여기다 적용을 해야겠네. 여기서부터 74도. 요것도 반시계 방향. 그러면 이제 R5. 자, 선택하고 엔터.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복사 C 해주고 그 다음에 74. 이렇게 돌려주고 그게 뭐예요? 요 바깥이잖아요. 일단 바깥부터 정리할게요. 자, F Shift 누르고 선택 이렇게 해서 딱 만나게 해주고 이제 이 선은 델리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한 가지 정해진 게 뭐가 있냐면 요 뒤에 있는 요 커다란 형체. 커다란 형체에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뭐 여기 모서리가 있다. 자, 그래서 전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알겠지만 이 선은 통째로 지울 선이에요. 왜? 지금 이게 뭐냐면 가상선과 가상선이 만나는 거야. 그렇죠? 가상선은 뭐예요? 실제 형상이 없는 포인트예요. 없는 포인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선이 돼버린 이유가 여기서 R28로 구멍이 뻥 뚫려버리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날아가 버려요. 구멍이 뚫리면서. 원래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저 구멍이 생기기 전의 형상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어떤 형체가 생성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를 이해를 하면은 형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 왼쪽 지점이잖아요. 그럼 평면도에서 뭐예요? 가장 아래쪽이에요. 그렇죠? 평면도에서. 우측면도의 가장 왼쪽은 평면도의 가장 아래쪽. 즉,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 지점이 이 지점이야. 같은 지점이에요. 요거랑 이거랑 같은 지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여기서 나온 이 모서리선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넘어올 수 없죠. 왜냐면 요 부분은 여기까지만 면이 있고, 그러니까 모서리는 이 면이 있는 데만 생성되고 여기는 허공이니까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낸 이 선은 어떻게 돼요? 이 선은 자, 얘는 면이 어디까지 있어? 여기까지만 있잖아. 그러면은 이 면 바깥으로는 모서리 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라인. 자,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선을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 대부분 요 포인트 찾을 거야. 요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래야지 얘하고 얘가 그려져.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타원이 전혀 그리지 않고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려진 거냐면 얘하고 얘가 그려진 거야.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만 그린 거냐? 아니에요. 얘도 그렸고 얘도 그린 거예요. 이미 이 두 개의 각은 나왔어요. 왜냐? 지금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각은 얘하고 평행해요. 무조건 평행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뭐예요? 이 각 똑같죠?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아요. 같은 각들의 조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각으로 조합된 거는 다 평행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얘가 평행하고 여기서 얘가 평행하고 그것들의 조합이니까 다 평행해야 돼요. 이거는 기하학적인 형상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얘네들의 각이 결정이 났다. 얘네들의 각이 결정났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얘네들의 위치만 확인이 되면 이 선을 복사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면 알겠죠, 그건.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의 형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됐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옵셋 44죠. 옵셋 44.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이제 이거였으니까. 여기 갑니다. 가고 트립. 자, 요 바닥 쪽은 잘리겠죠. 자, 바닥 쪽이 잘렸어요. 바닥 잘렸으면 이제 뭐냐면은, 결국 이제 여기서 요 튀어나온 요 부분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트림으로 자르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즉,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서 이모소리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려져 있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얘가 가해져. 가서 어디 있냐? 얼마만큼 있냐? 튀어나온 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튀어나온 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튀어나온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트림 여기서 이제 잘리고 이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결정나냐면 얘네들이 놓을 위치가 결정이 난 거야. 왜? 요 점에 놓이면 되고 요 점에 놓이면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커피. 이렇게 되는 거야. 평행. 그렇죠? 평행. 이게 너무나 당연히 돼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강의들 보면 2점 따로 찾고 2점 따로 찾고 2점 따로 찾고 2점 따로 찾아요. 실제로 이제 이거 학생들 푼 거 채점해 보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요 세 개 선 중에 각이 다른 선이 하나가 나와. 왜? 다 포인트를 찾는데 포인트가 잘못 찾아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학생들은. 저게 각이 하나가 다른 게 나오면은, 뭐가 잘못됐는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잖아. 눈으로 보일 때 저렇게 보이지만, 각이 다른 애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뭐야? 기하학적 성질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고, 그런 거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캐드로 도면을 베껴 그리는 기술은 정말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기술이야.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2D 도면을 보고 우리가 저걸 입체적인 정보로 변환할 수 있느냐. 내 머릿속으로. 즉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내가 올바르게 해독할 수 있느냐. 이걸 도면 해독이라고 그래요. 도면 해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내 해독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도면을 제대로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는 작도에 대한 기술, 투상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강사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기존의 개수 세고, 수량 세고, 사각형 돌리고, 이런 것들은 뭐야?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이 돼. 즉, 제대로 된 직업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법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게 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교육을 안 하니만 못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면 백지 상태니까. 실제로 이거는 실무에 계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실무에 계신 분이 우리 직원 좀 제대로 된 학원 내에서 교육 좀 제대로 받고 대학교에서 교육 제대로 받은 애들 좀 뽑으세요라고 딱 했더니 뽑아놨는데 요새 교육이 개판이어가지고 애가 이상한 습관이 들어있다. 이거를 빼려고 하니까 안 빼지더라.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아예 백지인 애를 데려와가지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낫겠더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직원을 학원 안 다니는 애들 뽑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예 아무것도 안 배운 애를 빼요. 뽑아요. 학원 가면 애가 오히려 망가진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냐. 직업기술 교육기관을 기업에서 못 믿어.
그러면서 그 사장님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배우는 자격증이 없는 애를 뽑잖아요. 없는 애를 뽑으니까는 돈이 적게 든대. 왜? 초봉이 낮으니까. 그리고는 매년 그냥 월급 인상분만큼 올려주면 된대.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아예 시간 들여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그 너무 업무 보면서 가르치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 건 맞는데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오는 애들만 자꾸 뽑히는데 어떡하냐 자기가. 신입사원을 그렇다가 아예 안 뽑기도 참 그렇고. 그게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잘못된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죠. 이제 반대쪽도 요거 만들어줘요. 조그만 거 만들려고 하면. 자, 그럼 이제 여기 69래요. 그러면 이제 R5, 69, R5 해서 얘를 돌려주면 되겠네요. 자, 엔터. 자, 여기가 기준이고, 마찬가지 복사 C를 해주고, 여기는 시계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69.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선은 델리트. 지워주면 되겠네. 지워주는 것보다. 컨트롤 Z. 지워주는 것보다. 지금 보면 여기서 옵셋 10이잖아요. 얘를 무브로 11을 내립시다. 무브. 해서 찍고, 여기서 F8 눌러서 수직하게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12mm. 어차피 이 선 필요하니까 내려줍시다. 내려줘. 12mm. 그리고 어차피 여기 10이잖아요. 이거는 요 옵셋 12를 하시든 아니면 라인 뭐 얘를 갖고 오시든 이렇게 해서 F10 이렇게 딱 접시적으로 딱 붙여서 갖고 오시든 요건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려진 거죠. 미리 그려놓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얘는 어떻게 트림 여기서 이렇게 안쪽은 잘리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뭐예요? 이모소리가 있어. 그쵸? 이모소리. 이모소리가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라인에서 간단 말이에요. 슉 해서, 모서리가 있네? 이면하고 만나는 그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선. 요선은 누구의 일부다? 지금 요 형체의 일부다. 그쵸? 왜냐면 요 튀어 올라온 게, 요 조그만 게 아니라 튀어 올라온 거는, 여기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요 형체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형체의 일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발생되는 요 모서리는 어디?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와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외형선으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 보이고, 여기는 요 반대편에 대한 선이다. 라는 게 알려지게 되니까는 이제 여기가 뭘로? 수문선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자, 하고, 자, 이 선 선택하고 어디서 끊어요? 여기서 딱 끊어주고, 이 선을 선택해서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도면을 보고. 그게 우리가 하는 투상 도면 해독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림으로 인식하고 뭐 선의 개수를 세고 이거는 진짜 완전 개 미친 짓이라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뭐 배우지 마요. 아무짝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도움될 거 없어. 여러분들이 뭐 도면 가지고 뭐 취직할 게 아니고 그냥 난 취미생활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내가 도면 가지고 뭐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배우지 마요. 자, 53. 자, 옵셋. 53. 요 높이 이제 떼줄 겁니다. 53mm만큼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는 선택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얘 선택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자, 얘랑 얘 사이에 뭐 이모소리.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 이모소리. 모서리 두 개 나왔죠.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모소리가 어떻게 돼요? 라인. 여기서 쭉 간단 말이야. 가는데 누구랑 만나서 끝나요? 얘랑 만나서 끝나요. 그쵸? 이 형태 내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와서 여기서 조심해야겠는데 중간점이 있어가지고 땅 그리고 땅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잘못 찍혔나? 중간 그쵸 잘못 찍혔죠. 중간 여기 제대로 안 찍혔죠. 그쵸? 땅. 다시 그릴까? 저게 좀 위험한 게 중간점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게 좀 위험하네요. 중간점이 그쵸 여기 중간점 잘못 찍힌 거 아니죠. 예. 요렇게 해서 여기가 위쪽이 잘려 나가는 거죠. 예, 위쪽이 없으니까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이 높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땅 찍어가지고 이제 여기 온단 말이에요. 와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샤라락 수평선을 그려보면 방금 전에 그려놓은 이 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이게 무조건 맞아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사각형을 돌릴 때 언제 사각형을 돌려요? 확인할 때 내가 그린 게 제대로 그려졌나 확인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들이 어떤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사각형 돌리기를 하는데 저 사각형 돌리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검산의 원리예요. 검산을 할 때 저렇게 나왔는가라고 하는 거지 저걸로 포인트를 찾겠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야. 응? 손님이 나 이 집 주인이요 라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지랄 발광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잘못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확인됐으니까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얘를 지우고, 여기서는 트림.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간 거를 쳐줘요. 그쵸? 쳐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얘하고 만나는 이모 소리가 있네. 그쵸? 얘가 어떻게 돼요? 라인 가는 거야. 가서 어디? 마찬가지 요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면 트림 여기서 여기가 탕 하고 잘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가 이어지는 거고 여기도 이제 요 포인트 찾아야 되네 라고 하는데 요 포인트 찾을 필요 없이 뭐예요? 카피. 자, 얘를 찍고 요 점이 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포인트가 어디가 되느냐? 이 포인트가 확인을 해보면 여기서 얘를 수직으로 딱 올리면 딱 만나는 포인트가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가 막 벗어난다, 두 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 그리고 있는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올렸을 때 요것도 봐야 돼. 요렇게 가깝다고. 요거 두 개 사이 거리 얼마인가? 보면은 1.05. 이게 1교시는 더 작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교시는 저게 틈이 더 좁았나? 그럴 거예요. 0. 얼마 이렇게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쭉 다 이렇게 저거 그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그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막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제대로 판단하고 그렸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에서 얘가 일로 갈까 아니면 얘한테 붙을까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 얘만 보고. 근데 얘에서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앞이죠. 살짝 앞이라기보다 이제 오른쪽이죠. 살짝. 근데 그냥 요 그림만 보고 얘가 오른쪽인지 얘가 오른쪽인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비슷하니까 두 개가 너무 비슷하니까 저 두 개가 바뀌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나는 무시하고 이 선이 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왜? 캐스를 세고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누구 탓이다? 그 이상하게 가르치는 강사 탓이다. 왜 그따구로 가르치냐? 그게 아닌데. 지금 이 시험에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왜 그럼 괴상한 걸 가르치지?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리돼야 될 게,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디서 끝나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하고 만나잖아. 얘하고 만나면서 내려오는 게 끝나야지. 그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쵸?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요 포인트를 많이 틀렸는데, 요 포인트는 결국 이제 어디서 갖고 오는 여기서 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걸 잘못 그린, 위치를 잘못 그리는, 요것도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위아래로. 근데 뭐 한 퍼센트는 20, 30%밖에 안 되는데,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흔들리는지는 원인은 저도, 이 부분이 흔들릴 곳에 근처에 뭐 가까운 점이 없는데, 예, 뭐 흔들리긴 하던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요것이 틀리는데, 여기도 원래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보면, 수직으로 올려보면 정확하게 맞는 포인트가 돼야 된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잘리니까 얘도 똑같이 여기가 잘려야죠. 똑같이 잘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는 다 했고, 요 조그만 거는 다 한 거예요. 조그만 형상은 다 했고, 나머지 요 큰 형상에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만 더 잡아주면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잡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잘리는 건 43이라고 돼 있네요. 어디서부터?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 모서리 43. 그러면 이제 이 선의 길이가 43이란 얘기죠. 그러면 LEN 토탈 T 엔터. 자, 43. 전체가 43이다. 그리고 어디가 짧아져야 된다. 여기가 짧아져야 된다. 탁 해주면 이렇게 딱 끝나죠. 예. 딱 끝나면 이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대충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수평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또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이제 요 끝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면하고 만나는 이 모서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해결하려면 이제 이 높이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 안 나오니까 어디 나오겠어요? 여기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기는요 60이죠. 딱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제 외형선으로 볼 수 있는 모서리가 이제 여기 그냥 딱 그거죠. 그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렸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렸었고, 남은 건 이 포인트다.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죠. 외형선으로 딱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런 걸 하면은 일부 강사님이 또 그래요. 당신이 순서 세지 말래매, 개수 세지 말래매. 근데 제가 생각 개수를 센 게 아니라, 개수를 셌다기보다는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는 있어요. 셀 수는 있는데 그걸 조합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써야지, 근본적으로 다른 쪽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수를 세지 말라는 거지, 개수를 세는 행위 자체가 아예 배제가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보를 분석하는 데 다양한 수단이 써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개수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먼저 이게 62죠. 6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터져요. 터지는 건 솔직히 말하면 요 27짜리 깊이 27짜리 요 반지름 46짜리 원이 그려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원래 요 뒤에 선이 다 있어요. 있는 건데 그때 터지면 이제 미리 트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트림 여기 잘리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모서리가 나왔고, 이 모서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땅, 그쵸? 이렇게 돼서 트림 정리가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서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 이면하고 만나는 요 모서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서리가 이제 어디로도 와요? 여기로도 와야지. 자, 라인으로 땅, 여기서부터 그게 파진 데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트림, 얘는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서 T 엔터,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또 날아가죠. 왜? 위쪽이 날아갔으니까.
지금 요 위쪽은 계속 잘려 나가고 있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그냥 한 번 잘리고 또 잘리고 그러면서 점점 좀 짧아지고 있어. 한 번 더 잘려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디가 그려진 거예요? 얘가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른 분이 강의하는 영상하고 잘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분들이 강의한 영상을 보면은 자꾸 어느 선을 그릴 때 찾아봅시다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을 그릴 때는 찾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냥 제가 할 때 어떤 선이 가 있는 거는 미리가 있어요. 항상 미리가 있고 어떻게 되느냐, 이면과 이면이 만나서 이미 다른 쪽에서 이게 그려질 때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서 여기 모서리가 있겠네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형태적인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분석할 때 형태적인 분석이 돼야지 그림 베껴 그리듯이 분석이 되면은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술이라니까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 이거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구멍 뚫어야지. 남은 거 구멍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 28짜리 구멍.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위치가 여기가 아니구나. 중심을 잡아야지. 근데 좀 미쳤나봐. 왜 여기를 중심으로 잡지? 중심의 위치가 따로 있죠. 여기 보면 86. 86이죠. 그러면 이제 옵셋 86. 큰일 날 뻔했어. 자, 얘는 중심선을 바꿔줄게. 중심선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나왔고, 위치는 이제 여기서 나와야겠네요. 50. 여기 중심선까지 위치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옵셋 50. 어디서? 이 선에서인데, 이 선이 여기도 있죠. 옵셋 50. 자, 이 선에서인데, 이 선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자. 그러니까, 어차피 는 김에 한 번 하고, 같은 선이 요 선이니까 이 선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A. 탕. 이렇게 해줘.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주면, 요거는 이제 F 해서, 요거, Shift, 요거.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중심으로 아까 제가 실수했던 서클 여기를 중심으로 둘판 이게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전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요 앞쪽에 있는 이 경사면과 이 원은 이 구멍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면 경사면의 원이 만났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타원이다. 이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보고 얘가 타원이다 호다를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림을 보고 타원이다 호다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원형인 구조물이 들어갔네 라고 하면 그럼 저 원형 구조물과 저 경사면이 만나면 타원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전에 다른 문제들은 이 타원을 뭘로 헷갈려요? 호로. 왜냐면 얘는 타원이 요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포함돼서 돌아가 있으니까 이제 호라고 안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데, 호로 헷갈리지 않는데, 얘가 이렇게 잘려 있다. 그래서 요만큼만 있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 호로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그림을 보고 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잖아. 이게 그림을 보고 호인지 타원인지를 판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호랑 타원이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려져 있는 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야? 아니, 저걸 그림만 보고 어떻게 혼지 타원인지 알아요? 라고 계속 불만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호로 그린 것도 인정을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누가 그걸 그림을 가지고 해석을 하랬어. 잘못했잖아. 근데 그 학생들도 억울할 거예요. 왜? 나 가르치는 강사님이 그림 베껴 그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나는 그림으로 판단했는데. 이거거든. 아니, 강사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타원 그릴 때는 분명히 경사면하고 얘가 만나는 원이 만나니까는 타원이라고 설명을 한다. 아마 이 부분을 호로 잘못 그리는 강사님은 없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강사님을 뽑았다 그러는 것 자체가. 호로 그리는 강사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설명할 때, 이 경사랑 이 원이 만난다라는 거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도면을 그리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그림 베껴
그림 베껴 그리기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원 부분만 그림 베껴 이식이 아닌 형상 분석을 얘기를 하면 그 학생한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습관은 뭘까? 형상을 분석하는 걸까? 아니지. 그림을 베껴 그리는 거지. 그 학생은 되게 머리에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그릴 때는 다 그림 베껴 그리기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왜 타원만 가지고 저래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이 투상을 그리는 이 과정에서는 절대 그림 베껴 그리기식으로 어떤 설명이 가서는 안 돼요. 그게 모두 배제돼야 돼. 무조건 다 형상적으로 얘기돼야 돼. 근데 이상하게 강의하고 있잖아. 강사님들이. 응? 그냥 일반적인 선 그릴 때는 다 그림 베껴 그리기식으로 얘기를 하고. 타원만 나오면 꼭 아니래. 왜? 타원은 그림 베껴 그리기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심선. 얘가 와줘야죠. 탕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인데, 여긴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탕 내리면 교차하는 데가 딱 잡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MA. 중심선으로 바꿔줘야죠. 중심선. 자, 우리가 이제 타원 그려야 될 거 어차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뭐예요? 4분이 가야지. 4분이 탕. 여기서 4분이 탕 해서 땅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딱 온다. 근데 얘는 이제 당연히, 원에 이제 4분이니까 안쪽에 숨겨져 있을 거니까 수문선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겠죠. 그러면은, 중심과 4분이 경사하고 만났네요. 이건 참 쉽네. 예, 그렇죠. 경사하고 다 만나는 상태로 됐죠. 여기서 4분이 와가지고 어디 요 중심에서 딱 만나면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중심이 딱 와가지고 요 중심하고 딱 만나면 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좀 편하게 얘를 정리할까요? 어차피 정리돼야 되니까 여기 여기 이제 4분에서 딱 끊기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이 중심선은 올 필요 없죠. 이미 와 있는 거잖아, 예잖아. 그럼 여기서 뭐만 오면 돼? 4분만 오면 돼. 4분만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 여기 중심하고 딱 만나면 되죠. 그럼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 여기가 타원의 한쪽 4분, 타원의 나머지 4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에 C 중심 4분 4분이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이쪽 4분은 안쪽으로 쭉 들어와야지. 그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MA 이렇게 수문선으로 그려질 거고. 그렇죠? 그럼 타원 다 그려졌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예요? 휙 이제 필요 없고, 그렇죠? 휙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겠네. 다 지워주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저거 정리하면 트림 얘랑 얘 사이에서 자, 모서리 2를 연장 안함 노이즈 스탠드로 해서 여기 잘라주고, T 엔터 얘도 똑같이 자 얘랑 얘 사이에서 여기 잘라주고 T 바꿔주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가 잘리고, 그렇죠? 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가 이제 잘라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원래 이제 이렇게 하겠죠. 트림에서 이제 여기서 탕 해서 원래 형태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 치수 기준이 사라지잖아. 이 기준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공 전의 형상이 필요해. 우리가 가상선을 사용하는 거야. 이게 기계제도 통칙을 딱 가서 보면은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가공 전의 형상이 필요할 때. 예, 가공 전의 형상을 참조할 때. 예, 이게 치수 기준으로 가공 전의 형상을 참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수정, 점에서 끊기, 탕, 여기서 끝나고, 그쵸? 여기도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가공 전의 현상. 저희가 파지기 전의 형상이니까 가상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얘가 가상선이라서 가상선으로 바꾸는 사람은 도면 못 그리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저기가 저 가상선이, 이 그림에서 얘가 가상선이니까 가상선으로 바꾸라고 설명하는 강사는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강사가 아니야. 그 마인드로 어떻게 강사를 해.
얘가 가상선인 이유는 이 도면에 가상선으로 돼 있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원래 없어. 이 형상이. 이 원래 실제 제품에는 이 형상이야. 이 형상인데 이 지점까지의 치수는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가공 전에 형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도법에 따라서 가공 전의 형상은 가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해서 가상선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학생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그걸 설명을 안 한다? 그럼 넌 도대체 뭘 가르치는 인간인데? 뭘 가르치는 인간인데 거기 강사를 하고 있니, 네가? 개쓰레기 아냐. 어떻게 네가 강사라고 말할 수 있어? 저 그림에서 가상선이니까 제가 가상선이야. 그게 어떻게 강사야? 쓰레기지.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가 날라갔으니까 뭐야? 이모 소리는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그릴 때부터 얘기했잖아. 그릴 필요 없는 애야. 날라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보여요? 여기서 이제 바로 보이죠? 얘하고 만나서 여기 모서리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탁에서 탁 찍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쭉 와봐. 한번 와봐.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얘 이면하고 만나서 뭐야? 여기 모서리가 있네? 딱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와봐. 그럼 어떻게 돼? 딱 만나. 이게 안 만나면 뭐야? 뭐가 잘못 그려진 거야.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님 반대죠. 이 점을 먼저 구하고 얘를 보내. 이 점을 먼저 구하고 얘를 보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 점들을 찾아가지고 보내. 만나서 교체하는 점을 찍어. 그럴 필요가 단 1도 없는데. 단 1도 없어. 형상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 강사가 그렇게 그리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강사는 투상이 안 되는 강사다. 지금 형상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형상을 이해해야 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강사한테 배우니 내가 백날 저걸 자격증 합격하게 배워도 투상을 못하지. 그렇잖아. 강사가 투상을 못하는데 투상을 못하는 강사한테 배운 학생이 투상을 할 리가 있나. 그 투상을 못하는 강사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CT 2급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저건 쟤를 하면 안 되는 앤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저 정리가 되려면 여기는 우리가 4분은 여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4분 뒤에 뭐가 있어? 4분 뒤에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어. 이모소리 여기는 그려져 있잖아. 얘도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도 조심해야겠다. 여기 가까운데 여기 뭐 중간점 있죠? 원래 여기인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거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충. 끝까지. 그리고 여기도 MA. 저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안 보일 거니까 숨은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작은 원에 대한 거 끝났어.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큰 원에 대한 거. 큰 원, 46. 같은 중심이죠. 서클. 자, 여기서 반지름 46이래.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여기 가려졌으니까 뭐 수문선 MA 가려져서 저 뒤쪽에 있는 거니까 수문선으로 되고 이제 어디서 끝나요? 트림 여기 하고 여기서 끝나.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그렇죠? 그냥 바로 이거 그리자마자 나오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찾지 마. 그리자마자 나오는 거야. 와서 어디 요 끝에 있을 거야. 그렇죠? 끝에. 그다음 여기서 뭐예요?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이게 있잖아. 그럼 이제 얘가 Y지. Y는. 우리 형상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 얘하고 만나는 이모소리가 포인트일까 아닐까 고민이 안 되지. 얘하고 만나서 이모소리가 포인트일까 아닐까 고민이 안 된다고.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지금 그리는 형상이 얘는 이미 저 앞에서 그릴 때 끝난 애들이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모 소리가
여기만 가면 되나? 평면도로도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탕 탕 여기서 탕 그렇죠? 근데 요거 이제 반대편에 있는 요 모서리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 수문선이 돼야지. MA로 그 다음에 뭐야 이 원의 4분 4분도 요 4분도 보내서 그랬잖아. 얘 4분도 가야지. 이렇게 오고 MA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어? 얘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얘가 있으니까 어떻게? 얘가 얘 대신 가버린 거야. 왜? 밑에 그러니까 걔는 여기서부터 샜겠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 둘 셋 여긴 만나는 포인트가 니까 넷 이건데 황사님한테 얘가 수를 세는 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 교체되는 데가 거기서 둘 교체되는 데가 여기 이제 4분 셋 그 다음에 교체되는 데가 여기 넷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틀린 애가 50%가 넘는다니까? 이거 틀린 애가 50%가 넘어. 다 이거 따갔어. 왜 그러냐고. 그림 뺏겨 그리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형성적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지금 얘하고 헷갈릴 수 있겠네. 여기도 보내볼까요? 이거 교체하는데 이거 봐. 얘하고 가깝잖아. 그러면 제가 2교시는 내가 그 선생님 제자 중에 2교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2교시는 얘나 얘를 헷갈리는 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기를 헷갈리는 애들이 그렇게 있다면. 얘는 거리도 상당히 먼데 상당히 두껍게 돼 있는데 이걸 헷갈렸는데 이 얇은 거리면 분명히 헷갈렸을 거라고. 그나마 좀 이쪽이 다행인 건 있다. 이쪽이 좀 잘 안 헷갈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제 이 위에서부터 숫자를 셌다라고 하면은 얘가 먼저 나오니까 안 헷갈렸겠죠.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숫자를 셌다 그러면 헷갈리겠지. 근데 얘는 요 위에서부터 셀 확률이 높아요. 위쪽 근처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마 좀 덜 틀렸을 것 같아. 숫자 세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정리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이 원형으로 갈 선들이 다 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두께 27. 그럼 이제 어떻게 주면 돼요? 옵셋 27 해가지고 얘 한번 보내고 그다음에 얘도 한번 보내죠. 어차피 같이 보내면 되지. 정리가 쉬운 건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트림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온 선이 요거잖아요. 이렇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되고 요 안쪽으로 튀어나왔던 이 선들은 다 어떻게 돼? 잘리고 중심선 빼고 잘리는 거죠. 여기서 따닥 끝나는 거지. 그렇죠. 정리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얘가 뭐예요? 요 안쪽에 있는 요 수문선이죠. MA 수문선이고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 트림 여기서 어떻게 돼? 얘하고 얘 정리되고 여기서부터 쭉 와 있는 얘가 지금 요쪽에 있는 거고 지금 그 전에 있던 얘가 여기가 날아가는 거지. 뒤쪽이 여기가 파지면서 없어지는 거. 얘는 그 전에 있던 영상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정리하면 라인 여기서 수직선 그냥 쭉 올라오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터져가지고. 외형 수문선은 이제 여기까지 가려져 있어. 얘에서 가려져 있으니까 수문선인 거고 이쪽은 쭉 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탕 중심선 빼고 탕 이렇게 되는. 그러면 형상 정리 끝났어요. 이제 뭐해? 중심선만 정리해주면 되지. 쓸데없는 선 지워주고 트림. 이 중심선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 원이 사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이 원은 여기까지 안 그려져 있으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제 이 원에서 끄는 거죠. 끄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중심선 앞에 이제 튀어나오는 거 연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 이제 연장 안 하시는 분들 감점입니다. 이거 튀어나오게 안 하시는 거 감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걸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케이스 규격에서 애당초 튀어나오고 제도법 자체 우리가 사용하는 제도법 자체에서 튀어나오게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케이스 규격에서 명확하게 뭐 중심선은 튀어나오게 하십시오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튀어나오는 거리값이 적혀 있어. 정확히 말하면 거리값이 적혀 있는 거 거리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적혀 있지.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 공식이 이거예요. 12D라고 돼 있을 거야. 12D인가? 12D 맞을 거야. 12D. 12D가 뭐냐면 요 D가 선굵기. 그러니까 중심선 굵기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심선 굵기 얼마래요? 0.25예요. 이 시험에서는 중심선 굵기가 어차피 우리가 안 쓰는데요. 이 CAT 2급은 그래도 CAT 2급의 모든 거는 표준 제도법 설명이 별도로 명기가 안 되는 표준 제도법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0.25면 0.25 이제 계산해봐야겠죠. 헐 0.25 곱하기 6이야. 얼마예요? 6이 아니라 10이지. 맞아. 왜 11인데. 헐 0.25 곱하기 12야. 그러면 3이야. 자, 3.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튀어나오는 정도. 이 거리값 여러분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케이스 규격에 따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정도가 몇 mm냐면 3mm가 돼요. 3mm가. 단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3mm는 무슨 기준이냐면 도면 작성 기준이 아니라 출력 기준이에요. 출력. 즉 출력했을 때 무조건 3mm가 삐져나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서 3mm를 삐져나오게 했어. 도면에서 3mm 삐져나오게 했으면 여기선 축척이 얼마야? 1대2죠. 그럼 요 출력에서는 어떻게 나와? 절반이 돼서 1.5mm가 튀어나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대2로 도면을 전개하겠다. 그러면 여기 몇 mm 튀어나오게 해야 돼? 2배인 6mm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지 출력했을 때 얼마가 튀어나와? 3mm가 튀어나와. 이게 도면의 출력 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제도법하고 도면의 출력 관계. 대부분 강사님들이 여긴 길이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강사님들 계시죠. 마우스로 이렇게 딱 해서 딱 잡아가지고 자, 대충 이렇게 늘려요. 상관없어 여러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뭐야? 제도의 제자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제도의 제자도 모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제도 수업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사기꾼. 이게 뭐야? 약사가 약의 효능과 그 부작용을 모르고 그냥 팔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거 먹으면 돼? 그게 뭐야? 사기꾼. 그렇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선생님도 6mm를 안 하고 항상 얼마 했어요? 5mm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 5mm 했어요. 맞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무조건 3mm를 해야 되느냐인데 실제로 실무에서 3mm를 안 써요. 이제 대충 실무에서는 2에서 3mm.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의 정확한 공식에 의하면 3mm지만 2에서 3mm 좀 심하게 쓰시는 분은 4mm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2에서 4mm 사이에 왔다 갔다. 근데 저는 2, 3mm를 기준으로 봐서 그 중간값이 2.5를 취했을 뿐이에요. 저 정도로 봐주는 건 상관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요거를 꼬다리를 뭐 10mm가 넘게 막 연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냐. 감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쨌든 연장을 하면 된다라는 거. 연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그 근거는 케이스 규격에 있다라는 거고 그 길이를 얼마를 하든 연장을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너무 짧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수직에 벗어나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요것도 솔직히 말하면 감점해야 되는데 저거 아마 감점 안 할 거예요. KT 2급에서. 근데 아예 연장을 안 한 거는 저건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EN DE 5mm. 요번엔 그냥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6mm로 할까요? 6mm. 6mm 할게요. 6mm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시험 문제 만든 사람도 5mm로 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살짝 삐져나오는데 안 삐져나온 것 같거든.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도 6mm LEN DE 6mm 해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어떤 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아니 이거 왜 거기까지 여기 형상이 없는데 왜 거기까지 가요 그러는데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중심선을 사용하는 형상의 길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튀어나와갖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 도면을 봤을 때는 이쪽에는 원형 형체가 없더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안 좋다. 원형 형체가 여기 있으니까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야지 이 부분이 그 원에 관련된 부분이구나. 그런 표현들이 명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빠진 거 없나 잘 보고 그러면 빠진 거 없죠. 그래서 2026년 첫 번째 시험이었죠. 1월 10일 CAT 2급 2교시 형상 작도 유례 없이 좀 길게 찍었습니다. 한 2시간 지금 가까이 돼가는데 그런데 연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다음 사설도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